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복숭아 수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지금 엄청 수확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오늘은 복숭아 수확기 과원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 수확하는 시간대 아침 일찍 이렇게 수확하시고 계시죠? 우리 복숭아는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에 품온을 빨리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오전이라는 개념, 12시 이전에 오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특히 이제 우리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병해충 방지하면서 오전의 개념을 시기별로 이제 봄철이나 아니면 경획기나 지금처럼 이제 수확기나 이럴 때 이제 오전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좀 당겨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오전은 몇 시까지가 오전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 7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7시 이전에. 지금 거의 한 5시 정도면 해가 뜨잖아요. 그죠? 날이 밝더라고요.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날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이제 우리가 이제 수확을 하고 병해충 방제도 마찬가지고 일찍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이 품온 자체가 높아지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숭아 수확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7시 이후에 하게 되면 그때 이미 기온 자체가 거의 뭐 2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품온을 떨어뜨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시기에 이제 5시, 6시에 수확한 거하고 8시, 9시에 수확한 그 복숭아 좀 다르죠? 수확해보면 대번 느끼실 거예요. 손자국이 대번 달라요. 그죠? 예, 손자국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수확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이 고온기면서 또 이제 장마도 있고 또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제 강수가 그때 이제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 소나기성 강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비 맞은 복숭아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비 맞은 복숭아는 절대 수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보호력도 굉장히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 비 맞은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포장 상자에 넣을 때는 멀쩡했지만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는 보면 이거 웬 곰팡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대부분 보면 비 맞은 복숭아예요. 그래서 비 맞은 복숭아는 되도록이면 수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수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피치 못하게 또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비 맞으면서는 수확하지 말자. 수확하지 말고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있어가지고 건물은 좀 이렇게 마르고 난 다음에 수확해서 이때는 우리가 품온 낮추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반드시 선풍기로 이렇게 대형 선풍기 가지고 품온을 좀 낮춰주시고 물기도 좀 말려주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반드시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과원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과원을 보는데 지금 이 과원 같은 경우는 조생종 복숭아를 지금 상단부는 수확을 하셨고요. 이제 수확을 해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과원은 영양 관리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수확기에 들면 신초 성장이 멎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과원은 거의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관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원도 조금 아쉬운 거는 이쪽 등면이라든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배면이라든지 사면에 있는 가지들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멎었어요. 그죠? 다 멎어가지고 신초 끝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신초 끝이 이렇게 노랗게 계속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고품질 복숭아 생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장가지긴 하지만 끝이 멎었어요. 끝이 멎다 보니까 우리가 저 아래쪽에 착과시킨 그 열매에 이런 그 정상적인 잎들이 생산한 동화 양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초 끝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다만 이 과원도 보면 등면에 난 도장성 가지 쪽에는 아직까지도 약간 그 성장이 멈추질 않고 노란기가 있는데 이 노란기가 성장이 안 멈추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노랗게 있는 그 색깔은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짙었으면 싶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양분을 줘서 짙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과원에서의 그 전체적인 영양분 자체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은데 다만
그 시기별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확하게 이제 잘 우리가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면에 난 도장성 가지의 그 신초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수확기에서는 좀 먹게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과원에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위적으로 적심을 해가지고 많이 잘라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잘랐을 때 새순 올라오는 새 가지가 그 잘란 자리에서 두세 개가 세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그 아랫잎은 보면 또 어떤 때는 보면 착과량이 조금 많고 그랬을 때는 그런 과원에는 보면 영양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대부분 보면 마그네슘 결핍이라든지 미량요소 결핍 증상의 잎이 동반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원은 또 추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뭐 적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과원 내에 영양분이 좀 많구나.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는 조금 감안해서 기비량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과원에서 보면 제가 영양 관리가 한 8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나머지 한 20점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단부, 기부 쪽, 상단부 쪽 도장성 가지의 신초모즘이 좀 약하다. 아직까지도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장가지잖아요. 장가지. 끝은 멎었지만 이렇게 장가지. 긴 가지고 짧은 가지 비율이 별로 없어요. 짧은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수된 이런 부분에 이런 짧은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짧은 가지 비율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원에서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이 짧은 가지를 우리가 만들려 그러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적심을 해서 인위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수채 관리, 전정 관리나 이 복숭아나무에서의 그 전정 관리는 동계 전정 한 부분, 한 시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육기 전반에 걸쳐서 모든 노력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쉬운 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바탕은 뭔가 하면 우리 과원에 넘쳐나는 영양, 이거는 항상 염두를 좀 하셨으면 싶고, 이 과원 역시도 영양분은 결코 부족하지 않거든요. 과원의 영양이 좀 많다라는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하시고, 수확기에 접어들면 우리가 이제 신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확전 전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문을 좀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생종 같은 경우는 수확전 전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없어요. 지금부터 이제 7월 하순이나 8월 달에 가서 이제 수확하는 과원 그 품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확 전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확전 전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조생종 같은 경우는 수확전 전정을 할 타이밍이 애매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획기 때는 우리가 되도록이면 신초 뭐 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성장 리듬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해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서 하는 시기가 이제 5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5월 한 15일에서 25일 사이에 양분 전환기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시기인데, 그때 우리 과원의 한 달 뒤의 모습,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예측하고 신초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생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확전 전정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리고 또 수확전 전정을 거의 안 하고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만생종은 달라요. 중만생종은 어느 해는 가뭄 해도 있고 어느 해는 비가 많은 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원에 영양분이 많은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관수를 한다고 하지만 비 오는 양과 비 오는 시기에 따라서 열매가 크는 부분도 있지만 나무가 성장하는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확 전 한 15일에서 한 20일 전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수확 시점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시점에서 수관 내부까지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한 빛이 다 들어가게끔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장지나 중첩되는 가지나 장가지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절단 전정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역시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되면 지금 이제 경액기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같이 갑니다. 지금 이 잎눈이나 꽃눈에서의 화분화도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열매 안에서의 씨앗도 제자리를 잡은 씨앗이 이제 굳어지기 시작해요. 핵이 굳어지는 게 아니라 그 씨앗 자체가 성장하면서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그 성장에 있어서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너무 영양생장을 억제하는 그 신초 수확전 전정을 많이 해버리면 이게 또 리듬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걸요. 수확전 전정을 내가 너무 많이 했더니 도리어 낙과가 더 많이 생기더라. 예, 낙과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수확전 전정 안 했으면 싶고요. 그 수확전 전정하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위치도 보면 우리는 상단부 쪽에는 좀 열려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상단부에 있는 거를 신초를 막 자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쪽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 그쪽은 손대지 마시고 상단부 말고 전체로 놓고 봤을 때 3등분 했을 때 위에 상단부 3분의 1 지점이 아니라 아래쪽부터 3분의 2 지점까지 거기에 광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초를 정리를 좀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선단부에 그 도장지가 엄청나게 우거졌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상단부 쪽에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쓸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우리가 그쪽 상단부 쓰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그쪽 그 상단부 쪽에 영양 생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전체적인 리듬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상단부가 너무 지나치게 결과지나 이런 게 너무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자르지 마시고요, 휘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염지라 그러잖아요. 예. 눌러 놓으세요. 눌러 놓으시면 일시적으로라도 이게 성장하는 거를 조금 늦추면서 영양 생장은 바란스를 깨지지 않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확전 전정,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그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오전의 개념이 굉장히 당겨진다라는 거. 오전 7시 전이 오전이다라는 그 부분, 요거는 병해충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수학전 전정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수학 이제 조생종 수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너무 아쉽다, 이거 지금 전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생종은 되도록이면 수학전 전정 안 해도 될 만큼의 수채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 생각하시고,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수학 전정을 하시긴 하시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꼭 드리고 싶었어요.